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금 전 여야 합의로 선출됐습니다. 장관 인사와 관련해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극한 국회, 그리고 데드크로스, 소쿠리 투표 감사와 청와대 재직 중에 마지막은 전력 보릿고개입니다. 자, 먼저 숨가쁘게 돌아간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이곳은 국회인가 빈집인가. 원구성 협상 파행으로 한 달 넘게 휴업 중인 국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도대체가 접점을 찾을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는데요. 자, 오늘 정확히 35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통큰 양보와 통큰 결단을 통해서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고 합의해서 의장 선출에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은 저로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통큰 양보 그리고 극적인 합의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겠다고 선포한 7월 4일, 바로 오늘이죠. 자, 일요일인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선 상대를 겨냥한 거친 발언들 쏟아졌고요. 그 사이 민주당이 예고한 본회의 시간 오후 2시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마지막 협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은 오늘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법사위원 등을 비롯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합의해서 뽑겠다고 약속을 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곧장 의원총회에 돌입한 민주당, 그 제안 받겠다, 콜 외쳤고요. 자, 이로써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총 득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야 원내대표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네, 민주당 소속이자 5선인 김진표 의원이 여야 합의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란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선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한 셈이고, 또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해 서로 타협점을 찾은 셈입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래된 불합리도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 사개특위 내용이 아직 정리가 되질 않았죠. 이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하루빨리 사개특위를 열자는 건데, 민주당은 의석수에 맞는 배분을, 국민의힘은 5대5 배분을 주장하면서 평행선만 그렸습니다. 이 가까스로 문을 열게 된 하반기 국회, 앞으로도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대 5대 1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비교 수업으로 위원수를 정하기로 그렇게 당시 합의했던 부분이죠. 그 조건 이상은 저희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데드크로스입니다.
자, 지난주 나토 첫 순방을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 어김없이 월요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월요병이라고들 하는데 윤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마드리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좀 심심하지 않았습니까? 재밌게 보냈어요? 한 주? 네, 특유의 친근한 인사말도 건네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다만 밀린 집안일이 한가득이죠. 치솟는 물가 대책과 장관 인사 문제, 또 시끌시끌한 국회 사정까지. 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리서치뷰의 조사입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달 5월 53%에서 45%로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요, 40%에서 51%까지 11%포인트나 올랐는데요. 이 조사기간 기준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 단위로 조사하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데드크로스입니다. 긍정평가 44.4%, 부정이 50.2% 기록했고요. 이 차이는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그 데드크로스까지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한 번쯤은 내놨던 정석 답변이죠.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니 더 열심히 하겠다. 자, 문득 우리 복 국장의 업무 철학이 떠오릅니다.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하고요. 잘하는 게 또 일단 중요해요. 네, 열심히 하겠다고요? 네. 네, 좋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력과 성과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윤 대통령 먼저 장관 인사 문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지만 논란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2연속 낙마인데요. 자,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논란은 실무적인 착오지만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자, 남아있던 두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경 합참의장의 임명은 곧장 재가됐습니다. 엇갈리는 여야의 반응 들어가서도 소개를 하고요. 또 송홍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을 새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세 번째 픽가죠. 속풀이 투표 감사입니다. 자,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라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 그리고 박스,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담았던 일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감사에 더해서 소쿠리 투표 관련 직무 감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다만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만큼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죠.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직무감찰을 감사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청와대 재직 중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청와대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초에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면 이걸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썼습니다. 구매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 흔히들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자,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난 4월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전력 보릿고개입니다. 자, 폭우 뒤에 폭염이라더니 지난 주말 정말로 더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산책을 좋아하는 저희 집 이 댕댕이도요. 이렇게 그늘 경계에 선 채 바깥에 나가지 않고 버틸 정도였습니다. 말 다 했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난 6월 전력 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예상 시기가 8월 둘째 주인데 지난해 최고치 9.1 기가와트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91.1 기가와트입니다. 네, 예비 전력은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또 예비율도 5.4에서 10%에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전력 수급 비상경보도 발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전 등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